올해는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살아날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의 갤럭시 S23 시리즈 출시,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 아이폰 15 시리즈의 조기 생산이라는 모멘텀이 있는데요. 부진을 딛고 일어날 수 있을지 관련 종목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올해는 나아질 것이라 보는 분석들이 많습니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1분기에는 삼성전자, 2분기는 중국 스마트폰, 3분기는 애플이 시장을 이끌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이달부터 관련 부품업체의 실적이 개선되면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삼성향 부품주 삼성전기가 있죠. 중국 비중이 커 지난해 힘들었지만 올해는 기대감을 받고 있습니다. 기관 매수가 5거래일째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주가는 3%의 약세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대를 거치면서 폴더블 폰의 성능이 눈에 띄게 개선되는 만큼 앞으로 프리미엄 시장 내 폴더블 폰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애플 등 더 많은 제조사들이 이 폴더블 시장에 진출해 많은 신작을 출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따라서 폴더블 부품업체들의 성장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중 KH바텍 어제 7% 상승했죠. 오늘은 차익 매물 나오면서 2.7%에 조정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스마트폰 모델 상위 10개 중 8개가 애플의 아이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2개만이 삼성의 제품이었는데요. 업체들은 최근 추세에 따라 스마트폰의 모델 수를 줄이고 이 프리미엄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애플향 부품업체 LG이노텍 보시면 4거래일째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2% 하락하면서 26만 7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마트폰 관련 종목 뉴스 알아봤습니다. 네, 스마트폰 시장과 관련해서 깊이 있는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가 지난달에 갤럭시 S23을 출시를 했고요. 수요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사전 판매량이 그래도 양호하게 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갤럭시 A 시리즈인가요? 이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새로운 스마트폰이 출시가 된다면 스마트폰 수요가 좀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고 중국 리오프닝을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방금 뭐 이제 잘 짚어주신 것 같은데 결론은 이제 앞으로 이게 회복될 거냐 말 거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S23이 또 의외로 잘 팔릴까라고 예상은 별로 못했던 것 같기는 해요. 네. 왜냐면 가격 또 올렸거든요. 비싸요. 원재료 가격 올라서 이랬다라고 하고 이렇게 힘든데 이게 많이 팔릴까라고 했는데 S22보다 더 많이 팔립니다. 지금 예상치가 22가 한 2,300만 대 팔았더라고요, 작년에. 근데 올해 S23이 한 2,700만 대 정도 예상하는 네. 거예요. 근데 항상 스마트폰 부품주들을 발목을 잡았던 게 뭐였냐면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성장세가 그렇게 안 높은 거예요. 연간 성장률이 낮으니까 야, 그거 그래봤자 그럼 주가가 갈 거야? 라고 하다 보니 그 외적인 것들을 투자를 하는 기업들, 그다음에 부품주들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최근 스마트폰은 사실은 성능이 크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뭐 펴서 했던 게 접혀지거나 아니면은 카메라 성능이 정말 2억 화소가 저는 왜 필요할지는 모르겠으나 네, 카메라 성능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 근데 이제 그것만 하는 기업들보다는 이제 그걸 통해서 뭐 자율주행이나 최근에도 또 XR에 대한 기대감 이게 있으니까 딱 그게 물린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입장에서 이제 베스트는 삼성전자랑 화웨이 뭐 이런 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네들의 재고가 4분기 때 거의 다 없어진 걸로 판단이 되고 있어서 그럼 앞으로 부품주들 수준은 늘어날 수 있겠네라는 또 기대감. 그다음에 갤럭시 고가도 많이 팔리긴 해야 되지만 중간 가격이 또 굉장히 잘 팔려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갤럭시 A 시리즈가 기존에 보면 옛날에는 그 손떨림 보정 기능이나 카메라 성능 자체가 사실은 그 보급형은 굉장히 낮았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쪽을 굉장히 고급화 전략으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품주들 입장에서는 또 당연히 수혜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중국 워낙 많이 씁니다. 근데 리오프닝하고 뭔가를 하다 보니까 기존에 못 바꿨던 거 이제 새로 나오면 많이 바꾸지 않을까? 라는 수요까지 다 물리다 보니까 부품주들을 조금 담아도 될 시기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저는 또 가장 좋은 거는 사실은 XR이라고 봐요. XR이요? 네, XR 쪽이 부품주들은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그래도 조금 잘 나가는 애들은 대부분 카메라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잘 나가거든요. 근데 XR 나오면요, 결론은
카메라 성능 좋은 부품 납품하는 기업들은 수혜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시기상으로 볼 때 상반기 중에 애플에서 나온다고 치면 저는 3월, 4월쯤 되면 좀 많이 움직일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미리 들어가 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마트폰 시장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호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지난해 4분기만 보더라도 스마트폰 판매량이 이미 좀 증가세를 보였고요. 앞서서 말씀해 주신 삼성전자의 S23을 비롯해서 또 하반기에는 애플의 아이폰 15인가요? 또 그게 출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 스마트폰 부품주도 담아보자라는 시각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슈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자동차도 판매량이 많아지면 부품주가 수혜를 받는 것처럼 스마트폰도 많이 팔리면 부품주가 좋잖아요. 뭐 당연한 네. 거죠. 예. 지금 되게 좋은 얘기 하셨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제일 주목해야 돼요, 네. 지금. 네. 조금 이게 그거보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은 S23이 나왔어요. 삼성전자, 네. 나왔는데 울트라가 더 잘 팔립니다. 제가 가격을 좀 찾아보니까는 이게 120만 원에서 170인가 180만 원대더라고요. 그러니까 울트라 모델 23 모델 내에서도 프리미엄급이 나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갤럭시 23을 사는 투자자가 아니죠. 그 유저들 같은 경우는 그 비싼 걸 사시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울트라급 판매 비중이 좀 더 높아지고 있다는 제 보고서를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은 평균 판매 단가 ASP가 높여집니다. 네네. 그럼 부품주 입장에서는 제가 한 4년 전에 우리 카메라 모듈 관련주 아니면 주식 아니었던 때 기억나시죠? 그때 기억해 보면 언제 탁 꺾였냐면은 삼성전자 실적 발표할 때 IM 사업부, 모바일 사업부에서 그 마진 압박 있는다부터 꺾였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CR 때문에 그래요. 코스트. 그런데 지금 입장에서는 울트라 모델이 잘 팔리면은 상대적 부품사의 가격 전가를 할 확률이 적어집니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드디어 부품사도 해볼 만한 시기가 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워낙 전반적인 출하량 그러니까 판매량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걸 마진을 높일 기회가 없었는데 지금은 잘 팔랑 말랑 하는 중인데 울트라 모델 비싼 거 더 잘 팔린다라는 거고 상대적으로 그때 기억했었던 카메라 모듈 관련주 같은 경우는 A 시리즈가 더 많이 들어갔었거든요. 네. 그러면 A 시리즈의 다음 주에 나오는 거에 판매량에 대한 기대감이 또 나오는 시기다라는 거예요. 좀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MLC 관련주 굉장히 좋거든요. 그것도 같은 결의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두 분의 공통적인 진단이 스마트폰 부품주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종목으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 대표님의 종목은요. LG 이노텍입니다. LG 이노텍 하면 또 애플 아니겠습니까? 네. 애플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하반기에 애플 아이폰 15가 출시가 되고 좀 조기 출시된다라는 업계의 기대도 있는 상황입니다. LG 이노텍 투자 포인트 들어볼게요.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는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가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주가가, 1분기 실적 예상치가 나오기는 했는데 뭐 매출액이 한 4조 5천억,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한 1,000억, 1,100억대거든요. 근데 이게 워낙 낮게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지금 계속 눌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정도 주가면은 1분기 실적은 대부분 주가에 반영됐다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아이폰 14 자체가 판매가 별로 안 팔렸거든요. 근데 왜 안 팔린 이유가 사실은 중국 피해주라고 저는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중국이 어느 정도 리오프닝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아이폰 입장에서는 매출 증가 기대해봐도 되겠는데 라고 생각이 돼서 출시 일정도 저는 그래서 땡긴 것 같아요. 만약에 수요 쪽에서 살아나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하면 굳이 그거를 땡겨서 판매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넘어간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근데 카메라 쪽에 대한 것들은 당연히 따라가는 거고 그 외쪽으로도 이제 사실은 반도체 기판 쪽 매출도 조금 살아줘야 되는데 이 기판 쪽도 저는 이제 지금 사실은 뭐 AI 얘기 나오죠. 그럼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다 보면은 결론은 반도체 쪽이 의외로 빨리 회복될 수 있겠는데 IT 쪽 빨리 회복될 수 있겠는데라는 게 점점점 빨라질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하반기 때는 아이폰 많이 팔리겠죠. 그다음에 뭐 기판 쪽도 매출 회복하게 되겠죠. 그다음에 저는 아까 애플의 XR 기기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에 또 메인이 또 LG 이노텍이라고 저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다라고 하면 지금 딱 주가상으로 저점 통과하고 나면은 앞으로는 사실은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남들 안 보고 있을 때 많이 눌렸을 때 저는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남들이 지금 안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표현을 하신 게 지금 올해 1분기 실적이 워낙에 좀 부진할 네.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은 부진하겠지만 LG 이노텍하면 또 애플이죠. 하반기 애플에 대한 모멘텀을 생각하면서 주목해보자. 지금 주가 굉장히 조정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평가 상태다라는 진단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차장님의 종목도 공개해 봐야겠죠? MC넥스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MC넥스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스마트폰 부품주가 스마트폰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자동차 전장이나 그렇죠. 센서 이쪽으로도 그렇죠. 좀 확대해 네. 나가고 있잖아요. MC넥스도 마찬가지고 오늘 가지고 오신 이유를 좀 구체적으로 들어볼게요. 제가 오랜만에 MC넥스를 네. 좀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요? 22년도 네. 오핀 마진이 1.3%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저희 한참 매매할 때 대표님 기억나시죠? 그때 MC넥스 그때 마진 8% 7%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모듈 업체보다 상 프리미엄을 받았고, 근데 지금 전방 산업 자체가 지금 줄어드는 분위기니까는 몇 년 동안 마진이 이렇게 많이 빠진 거죠. 그러니까 주식도 빠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지난번 보고서, 그러니까 4분기 추정치 나온 이후에 그까지의 보고서를 살펴보면 삼성전자 향 A 시리즈가 확대가 돼야 된다라는 게 단서 조항으로 달려 있어요. 네. 제가 지금 보니까는 그럼 좀 전에 그 말씀은 저 드리긴 했었죠 저희가. 그러면은 이게 MC넥스의 투자 포인트는 원래 본업 모바일 쪽이 모바일 향 OIS 액추에이터 기대가 AC 출시를 계기로 확대되는 거가 확인이 돼야 되는 시기고. 얼마 이틀 전죠. 이틀 전에 뉴스 보시면은 레벨 3 자율주행 레벨 3의 필수인 통합 제어 시스템 DCU가 기대가 된다. 그래서 올해 안에 뭐 들어갈 수 있겠다. 글로벌 완성차한테 이런 단소정이 나오긴 했지만 그거는 아직은 잘 안 보이는 상황이긴 하고. 네. 그러면 첫 번째로는 본업이 확인해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확인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께 차트 확인해 보시면 거래가 확 터지면서 바닥은 찍었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부터는요 이 실적을 확인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1분기가 진행 중인데 어떤 식의 뉴스플로 계속 나오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거를 지금 아까 대표님께서 LG노텍 말씀하셨지만 지금 뭔가 올라있는 자아전자를 찾기는 좀 부품에서 좀 애매한 상황이고 그럼요. 네. 지금부터 뭔가 발현할 아이디어 싸움으로 봤을 때는 MC넥스 정도라면은 지금 부담이 없지 않을까라는 거고 아까 A 시리즈 말씀드렸고요. 올해 영업이익은 430억 정도로 예상을 하거든요. 근데 MC넥스 지금 시총이 한 10배 좀 넘어요. 확산을 하면은 그러면 그렇게 싸지도 않고 비싸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오피 마진 작년 1%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1분기, 2분기, 3분기를 보면서 마진이 높아질 겁니다. 그거를 확인할 때마다 주가는 계단식으로 상승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그 스터디 상상을 같이 해본다면 어떨까 싶어서 MC넥스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투자 포인트 들어봤습니다. MC넥스 두 번째 종목이었고요. 바로 또 퀴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